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1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입니다. 자,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 먼저 지금 시장 상황 짧게 한번 짚어드리자면 오늘 시장의 주도 테마는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대봉 LS라든지 티라유 대봉 LS 그리고 큐라티스,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이 지금 좀 급등을 해주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마리화나 관련주인 오성첨단 소재가 지금 현재 2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공모가를 다시 되찾으면서 미스터블루가 관련주로서 21%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24% 그리고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던 JLK가 어제 급락한 데 반해서 오늘은 20% 가까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일부 로봇 관련주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물론 지금은 시장의 수급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테마주로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주인공 섹터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많이 올랐던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기술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정보들을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3번 이상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카메라로 QR코드를 가볍게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들려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가나 목표가 같은 가격 전략까지도 게시판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오늘장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또 반가워요. 또 반가워요. 네.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나요? 아, 잘 쉬었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합니다. 네. 이거 머리가, 이게 왁스를 발랐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왁스를 회사에서 집에 갈 때 뚜껑을 안 닫고 가가지고요. 아이고. 지금 왁스를 발랐는데, 이 왁스를 바른 느낌이 아니고, 뭔가 흙을 바른 느낌이에요. 아이고, 새로 사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메이크업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 답답하기만 시장.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기술주가 상승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빠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주들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1부에서 뭐라고 했죠? 테슬라, 나스닥이 1.5%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쪽에 상승 종목은 150개고 하역 종목이 더 많았다. 즉 시가총액주들이 올라간 것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하는 거죠. 특정 우량주들이 보합이 지킬 수는 있어도 네. 중소형주들이 기술주들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또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섹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12시 4분에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일단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 쪽으로 오섬천단 소재하고 네. 그다음에 에머니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섬천단 소재하고 에머니치 이게 다 누구 관련주입니까?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기도 합니다. 네. 이 마리화나 쪽으로 예전에 강력한 입법을 계속 제시했기 때문에 이 관련주는 솔직히 바이든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부통령 해리스의 똑같은 복합태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바이든한테 여러분들한테 게시판에다가 한 3주 전에 바이든 관련주로 해서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바이든이 지지율이 과거 올라갈 때마다 상승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지금 해리스가 부통령이
상황에서 헬리스하고 같이 입법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헬리스 관련주로 상승하는 것뿐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전체 뒷심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래나 대표적인 종목이 우디바이오였습니다. 오. 우디바이오가 엊그제 상한가, 저번 주 3번 상한가 가고 어제 좀 개선성이 나왔다가 오늘은 지금 보합 현식이에요. 네.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오선 첨단 소재하고 에머리치 네. 이 두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 쪽으로 유세가 취합이 된다 하면은 남북 계엄주 중에서 일신서재하고 부산산업 이 종목들이 올라간 것처럼 이 해리스 쪽은 뭐가 있다? 우정바이오하고 에머니치하고 오선 첨단 소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간 좀 마리아나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세트로는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웹툰 관련주입니다. 네, 웹툰하고 의료 AI 관련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 웹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네이버 공모가에 온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 산장에 이제 산장이 돼 있는 게 즉 공모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빠지다가 네이버 웹툰주가 어느 정도 향후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도 이 종목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 저 종목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증권사도 똑같잖아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목표가를 갖고 갔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네이버 웹툰을 잡아준 게 목표가가 네이버 웹툰이 공모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요. 이거 뭐 말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드만사스가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부분에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 목표가를 정한 고드만사스의 의중이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공모가 수준에 맞는 목표가를 제시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은 방선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이 만약에 고드만사스에서 그렇게 정말 무망한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다 하면은 공모가에 비해서 2배 이상은 갈 수가 있다. 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공모가 부분으로 목표가를 제시했다? 그동안 네이버 웹툰이 떠졌으니까 공모가를 목표 제시가를 공모가 수준에다 맞춰놨다. 이에서 네이버 웹툰이 어제 상승한 거고. 그리고 이 웹툰 관련주들 중에서 미스터 블루, 네. 미스터 블루하고 대형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뿐이죠. 그러네요. 즉 네이버 웹툰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못 올라가는 종목이 웹툰주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네이버 웹툰의 목표가를 공모가 수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어쨌든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 이렇게 웹툰 관련주들 미스터블루가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은 그렇다면 지금 웹툰 관련주가 이만큼 오를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미스터 블루 말고 갭 상승하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 상승력이 좀 높게 나온 건 키다리 스튜디오. 그런데 뭐 7%도 되지 않습니다. 10%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즉 미스터 블루는 20% 정도인데, 네. 20% 정도인데 키다리 스튜디오는 오히려 쇼다리처럼 6.82밖에 안 되고 있어요. 키다리가 아니에요. 쇼다리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쇼다리처럼 주가가 아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네이버 웹툰 하나만 믿고 갈 겁니까, 여러분들? 난 네이버 웹툰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내 자금이 너무 아깝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이 뭔가 기술주 쪽으로 가라는데 지금 네이버 웹툰 쪽하고 마디하나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세 번째까지만 딱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의료 AI가 선방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셀버스 헬스케어가 23%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어제 좀 급락을 했던 JLK가 다시 한번 17% 가까이 상승 나와주고 있고 보시면은 전문가님 방금 말씀드렸던 웹툰 관련주는 이 미스터블루 빼고는 그다지 상승 힘이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의료 AI 관련주는 이 라이프 시멘틱스도 10% 넘게 오르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4가지나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세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2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JAK가 16.68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라이프 시메티스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현식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의료 AI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바스 헬스케어하고 JAK하고 라이프 시메티스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예전에 뷰노하고 유노가 있었습니다. 루닛. 유닛이 뷰노하고 유닛이 있었어요. 네. 뷰노, 유닛, 세바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네. 예전에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최고가에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얘네는 떨어졌어요. 오, 우리 같은 AI인데 그러게요. 우리 AI주들이 오히려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얘네도 AI인데 얘네도 AI인데. 왜 되게 그랬죠? 웃겼어요. 그러니까 즉 AI 쪽은 HBM, 그러니까 즉 AI의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우리도 인공지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제가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나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네. 네네. 이 아기가 아프면은 네.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못 믿겠구나. 왜요? 어린이 병원에 의사들도. 네. 왜냐면은 검사해보지도 않고 갑자기 노로바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속으로는 뭐야 이거 돌파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의료 AI라고 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네. 의료 쪽을 AI 쪽을 하니까 다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요즘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보니까 엔비디아가 최고치에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의료 AI 관련주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는 네. 고대역 증폭 메모리는 한계가 의료 AI 쪽에는 이제 고대역 증폭 메모리는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이 AI가 머리가 똑똑해지면 증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의료 쪽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HBM 메모리가 공급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왜냐면 의학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의료 AI 쪽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 생활에서 다루는 AI는 고대역 증가폭 메모리 용량이 많아지는 거지만 네. 하지만 의료 쪽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외장 하드가 20기가 1테라가 제일 높은 건가요? 글쎄요. 요즘에는 뭐 더 큰 것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외장 하드가 1테라가 있고 외장 하드가 2테라가 있어요. 네. 외장 하드 2테라는 전국에 있는 비테크의 용량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외장 하드 1테라는 의료 쪽에 한정이 되어 있는가? 이쪽은 HBM 메모리가 통급나지가 않겠구나. 나중에 AI 시대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하고 엔비디아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는 반대로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간밤에는 올랐습니다. 간밤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더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금리 인하 시에도 빠지게 제일 먼저 스나이퍼처럼 관여역에 맞춰질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필라델피아가 무너지면 또 네. 의료 AI주들이 시소타기 하는 것처럼 그래요? 쭉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주들은 유심히 저는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예전에 뷰노, 유닛 이 종목들도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닛하고 뷰노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AI지만 그동안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랑은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엔비디아나 우량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 오히려 시소타기 하듯이 의료 AI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장에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23%, JLK가 18%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였던 만큼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짚어본 테마가 마리화나 그리고 웹툰, 의료 AI 세 가지 총 다뤄봤는데 이외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은 일단 이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이미 지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 이어서 준비한 자료가 조금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엔터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부가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으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전문가님 이 올림픽 즐겨보십니까? 좋아하죠. 그럼요. 좋아합니다. 이 올림픽이 저는 몇 달 전에는 이제 한참 많이 남았구나 했는데 벌써 올림픽 개막의 시기가 다가왔어요. 벌써 금요일에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진짜 올림픽 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네.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 제가 조만간 한번 번개 한번 할 생각이에요. 번개요. 네, 그 올림픽 할 때 말입니다. 치맥 한번 하시나요? 치맥 한번 해야죠. 그래요. 이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가지고 만납니다. 이 그래요? 아줌마 아저씨들 이게 같이 있으면 안 같이 돼요. 만나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한 잔 먹으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네. 한번 이걸로 해가지고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 재미 올림픽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약간 좀 올림픽 수혜주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글귀 좀 더 크게 하지. 저 왜 이렇게 짧게 써요? 아니 저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문가님.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저 숲이라는 종목이 네. 과거 그 아프리카 TV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TV로 그게 아무래도 숲입니까?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생중계를 해주다 보니까 네네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네네. 숲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제일기획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노션 이 두 가지 기업은 올림픽 관련한 광고를 집행한다고 해서 관련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국내 유일의 파리 올림픽 후원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이 올림픽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TV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삼양식품이랑 농심 오늘 농심이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30분 농심은 그 프랑스인들도 자기 국가가 만약에 지면 매운 거로 스트레스 풀려고 불닭은 먹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파리의 시민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게 된다면 신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신라면을 먹게 된다면 K푸드의 인기가 부각이 되면서 삼양식품과 농심의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또 좋아하시는 치맥 그 하이트 진로와 BGF 리테일 같은 주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제주 맥주도 있잖아. 제주 맥주도 있죠. 오 그렇습니다. 제주 이런 맥주도 종목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가장 솔깃하시나요? 지금 이 올림픽 저도 올림픽을 하고 있거든요. 에? 저도 지금 TCC하고 올림픽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지금 누가 TCC하고 이기나?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일단은 올림픽 수혜주로 인해 가지고 네. 사실 삼성전자하고 LG는 어디든 다 낍니다. 그래요. 현대차도 낄 거고요. 아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올림픽 수혜주 제일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노션, 오. 이노션하고 네. 상념식품, 네. 네, 이 두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오. 들고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 분들이 요즘 많이 바쁘시대요. 바빠요. 많이 바쁘시고 요즘 이제 미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방송할 때는 올림픽을 보겠죠. 네. 근데 예전에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죠. 네네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올림픽 수혜주가 있었는데. 올림픽 수혜주.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올림픽 수혜주로 네. 사실 제 기억상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월드컵 수혜주는 있었죠. 월드컵 수혜주. 네.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그렇죠, 손흥민 선수죠. 네. 그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하이드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 네. 하잉크 코리아가 손흥민 선수를 지원을 하죠. 맞아요. 스폰서를 하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하잉크 코리아가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올라갑니다. 이 종목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나요? 안 이름이- 나오네요.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하이크 코리아였는데 사라졌네요. 사라졌네요. 네.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제주 맥주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제주 맥주 어. 매각 부분. 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매각 이슈가 있군요. 네, 매각 이슈도 있지만 네. 그 매각 이슈 하나만 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알 때는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이트 진로 아닌가요? 이게 소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침이 흘리네. 그래서 소주 네. 중에서 제일 좀 많이 판매되는 게 네. 아나운서님 무슨 소주 드십니까? 그거 뭐 참이슬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은 소주 뭐 드세요? 저는 사실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래요? 네. 아, 아시잖아요. 고양주 드시게 고양- 되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소주 중에서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진로하고 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우. 세로? 어. 세로가 어디 거예요? 새우가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수가 좀 약해가지고 네. 그 두 개 봅니다. 어. 근데 거기서 또 세 번째는 좀 처음처럼. 그다음에 처음처럼. 한라산. 저는 이제 한라산까지. 막걸리는요? 네? 막걸리. 막걸리는 서울 막걸리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요. 네, 무슨 저번에 바나나인가 뭔가 그거 먹었는데 나올 뻔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술 유형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제주 맥주는 네. 그 모든 걸 묶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마트 가면은 네. 맥주 4캔에 10,000원, 네. 4캔에 8,000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잖아요. 네. 그걸 과거에 유통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이익도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이 제주 맥주하는 게 네. 원래 사실 이게 뭐 관련 알코올주도 되게 많았었지만은 네네. 제주 맥주가 그나마 좀 가벼웠기 때문에 제주 맥주가 주가로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또 몸집이 가볍다. 여러분들 제주 맥주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게 어. 좀 탐납니다. 이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와 많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저 종목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술 먹지만 트럼프의 그 총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부분에서 좀 더 빠져야 공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 솔직히 더 빠져야죠. 왜냐하면 애초에 매각 부분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갔던 건데. 네. 근데 이번에 올림픽 수혜주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매주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다. 어. 그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아나운서님이 늘 얘기하는 검은 반도체, 김. 김. 와, 난 김 요즘 맛있더라고요. 김 맛있죠? 김 맛있어요. 건강에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네. 그 검은 반도체 김이 네. 올라간다고 하면 식음료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어디든 다 후원해요. 네. 나만 후원 안 해줄 뿐이지. 네. 다 어디든 다 후원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디든 다 후원하기 때문에 어디든 다 약간 좀 낀다. 어디든 다 껴요. 네. 이리 두들겨보고 저리도 두들겨보고 하기 때문에 수혜주하고 하는 것보다 네. 그거는 금리 인하에 그냥 맡겨두고 제가 네. 볼 때는 이 올림픽 수혜주는 식음료 관련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림픽 수혜주 대표적으로 뭐 과거의 전례로 봐도 그렇지만 식음료 관련주가 가장 좀 유망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과거에 제주 맥주에 대해서 가볍게 좀 공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주 맥주도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거의 뭐 약간 동전주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움직임이 또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이 있고 올림픽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될 만한 종목임과 동시에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가지만 딱 꼽자면 이노션이라는 그 광고 회사 그리고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는 이 UAM 관련주 있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헬리콥터처럼 나르는 비행체인데 이제 이 UAM이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제 역사를 쓸 것 같아요. 첫 상업 운행을 파리 올림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UAM 관련주들도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사실 UAM 관련주보다 네. 이 UAM은 드론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네. UAM 즉 드론, 네. 드론이잖아요. 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안티 드론이 있습니다. 안티 드론. 뭐냐? 드론 잡는 드론 아닙니까? 드론은 잡는 드론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트럼프 쪽이 한 가지가 키워드가 안티 드론 쪽에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자꾸 하늘나라에다가 평양냉면 던지고 있잖아요. 풍선. 평양냉면. 네. 그렇다고 뭐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평양냉면이라고 합시다. 네. 평양냉면을 계속 던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이렇게 싸가지고 빨리 없애야 한다. 오호.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풍선을 드론으로 쏜다. 풍선은 드론으로 쏜다. 그럼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 다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기 전에 국경에서 넘어오기 싸야겠죠. 전에? 그렇죠. DMZ.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인디에프가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DMZ 쪽이니까 인디에프가 트럼프 관련된 그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론 쪽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현실상 안티 드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네. 올림픽 수혜주로 예전에 우리 아나운서는 평창 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면은 네. 그 개막식 감독이 누구였냐면은 예전에 탤런트였던 송승헌이 하는 원로 배우 한 분이 계세요. 원로 배우예요? 원로 배우. 송승헌이 아니. 제가 아는 송승헌이 아니 송승현이하고 해가지고. 그래요? 네네네. 안경 낀 분이 있어요. 네네. 우리 아버님 나이 때. 네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감독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옛날 드론을 이렇게 띄웠잖아요. 오. 드론을 막 맞아요. 이렇게 띄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이번에 그 월드컵도 네. 최근에 월드컵 어디서 열렸죠? 카타르? 카타르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카타르에서도 막 드론만 이렇게 했고. 그래요. 그 드론은 어느 정도까지 현실상이 하는 거죠. 드론 쇼가 이제 약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윤지은 아나운서처럼 네네. 올림픽 개막한다고 네. 드론주 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랬는데 오를 수도 있잖아요. 또 오르면 또 내가 그래요. 다음 날은 사과 방송 하도록. 그래요. 음. 다음 주에 한번 보고 UAM 관련주들.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겁이 나네. 그래요. UAM 관련주들 다음 주까지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요. 근데 미리 얘기합니다. 저 하나 시스템은 네. 저 코인 관련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저건 빼입시다. 그래요. 하나 시스템은 코인 관련주라서 빼겠다. 오히려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요. 혹시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님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전문가님이 예전에 한창 그
너무 이 뭐라 그랬죠? 이 CBDC를 너무나도 좋아했었어요. 아, 엄청 많이 좋아했죠. 저희가 이 특집 방송으로 몇 주 동안 CBDC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CBDC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냥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해요. 이 CBDC라는 게 세계적인 어떤 추세인데 국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 11월에 국민 참여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기업은행이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CBDC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말? 예전에 CBDC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CBDC 엄청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한네트를 제가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는 한네트가 대전주였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벌써 2년 됐네요.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모르고 지금은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때도 한국은행 맨날 모의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아, 그때 모의 그랬죠. 투자 연습을 하겠다만. 맞아요, 맞아요. 연습을 하겠다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네트 추천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이 ATM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네네. 보통 돈을 이제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ATM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ATM은 이제 기계 제조하는 회사가 한네트였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통화 지폐 CBDC가 어느 정도 이 ATM에도 인식이 될 수가 있겠다 하면 한네트가 최고 수혜적 생각했는데 네. 한국은행이 자꾸 그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모의 투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은 많은데 지금도 아마 계속 연습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예전에 파워 의장이 말 한마디 하면 솔직히 한국은행이 이게 연습한다는 것보다 파워 의장 말 한마디에 올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아, 정말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세로 좀 떠오르면서 워낙에 코인이 좀 다시 좀 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CBDC가 어쨌든 가상화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이 트럼프 쪽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네.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어데트.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바이든 노미스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쪽으로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현현이 되면은 민주당 정책주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쪽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을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 좀 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설득 실패했습니다. 자, CBDC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그 전에도 중앙은행에서 뭐 한다 한국은행에서 그 이야기 나왔는데 그다지 반응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 건설주도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 건설주는 근데 뭐 또 이것도 또 트럼프 관련주라고도 하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도권의 이 주택 매매 가격이 좀 상승세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건설주들도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개별 이슈가 있는지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 좀 크게 뛰고 있거든요.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요. 안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전세 계약 끝나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겠네 집주인이. 아유, 그래요. 건설주에 대신 투자해 보신 건 어떨까요? 네? 건설주에 대신 투자해 보시는 건 건설주요? 어떨까요? 네. 건설주는 투자 안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건설주가 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네.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 건설업들은 네. 또 은행에다 돈을 빌리겠죠. 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리면 금리가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인해서 사업 자금을 만들겠죠. 오. 그 사업 자금 만들면 당연히 건설 쪽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분은 네.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리 인하의 건설주는 네. 제일 좋은 거는 저기 우리 아나운서님 쓰신 것처럼 현대건설. 좀 큰 종목들. 그렇지. 우량주 네. 종목을 위주한 건설주들이 상승하는 겁니다. 오. 저기에 삼성물산은 없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네. 현대건설, 대우건설, DAENC 이게 금리 인하의 최고의 우량주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중소형주들은 테마성으로 인해서 올라가지만은 네.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량주 애들이 많이 상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을 저는 유심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현대건설이 과거처럼 우리 네. 예전에 우리 저기 제가 한참 고등학교 때 네. 한참 제가 한 10년 전이었죠. 10년 전. 10년 전에 저도 나도 한번 기업을 세워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전주영의 그 현대 창업자의 전주영의 영우 시대
드라마까지 네. 뭐 구글 결제까지 하면서 그래요. 다 봤습니다. 어떤 기업을 세우고 싶으셨나요? 뭐 큰 기업을 세우고 싶다. 네. 뭐 이건 물 한 잔 먹으면 100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게 국가의 이바지를 할 수가 있고, 국가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 국가 이바지 할 수 있고, 그래요. 나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노리고 봤는데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제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을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허. 안전하게 기업에 대한 꿈은 접었고요. 그 얘기 꿈은 왜 접었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뭐 자. 맨날 우리가 주식 얘기만 해봤자 뭐 합니까? 그래요. 근데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네. 정주영 회장이 유럽에서 달러를 많이 벌었잖아요. 어허.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주는 또 유럽에서 현대건설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달러를 벌 수가 있다 하면 현대그룹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의외예요. 저는 건설주 가져오면서도 전문가님이 뭐 그냥 다른 테마 봅시다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비롯해서 이런 우량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쭉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아마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건설주들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서 매수와 청산까지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급 정보이지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매번 무료로 하면 나 뭐 먹고 삽니까? 그 유료로 전환하시든지요. 안 됩니다. 안 어쨌든 됩니다. 무료로 드리니까요. 이 부분 가져가시려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이 2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다 공유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미국 얘기하자고. 미국 얘기하자고. 미국 얘기하자고. 카카오 얘기도 해야 되고 금투스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네. 빠르게 한번 넘어갑시다. 둘 다 중요하니까 짧게 해볼게요, 전문가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네.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빠지고 있고 사실 아까 장중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오히려 호재로 전해지면서 11%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일제히 하락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카카오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실 저는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부정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네. 부정은 뭐냐면은 단점? 단점이 뭐냐면은 외국에서 달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네. 한국에서만 무조건 어떤 계열사만 해도 지금 이 회사가 원래 맨 처음에 147개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줄어든 게 그나마 123개이란 말이에요. 123개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골목 상권까지 침범을 하면서 이게 다 됐다. 네. 그러니까 이 델리 택시 저는 솔직히 카카오를 하면서 제일 편했던 거는 네네. 솔직히 이 대출이 한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리. 카카오 대리. 대리? 대리 밥 먹고 갈 때 그것 말고는 편한 그런 게 게 없어요. 있나요? 있어요. 카카오 택시랑 다른 거예요? 카카오티. 카카오티. 네, 그렇죠. 카카오티. 전 그거 말고 그쵸. 편한 게 없어요, 솔직히. 네네. 뭐 그럼요. 메신저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카카오 자체도 이게 국내에서 이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올렸지만은 네. 이게 사실 달러를 금리 못 인하 벌어. 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돌아오는데 네. 카카오가 그동안 그래도 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런 상황이 되면 주주들은 당연히 피해 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즉 카카오는 금리 인하 시즌에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전 행동에 따라 가지고 주주들한테 피해 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장점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당장 끝나고 가면 와이프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신저 보낼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 있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카카오만의 매력을
어필하잖아요. 네, 네. 소개팅을 가더라도 네. 만약에 우리 윤주아 아나운서면 소개팅을 가면은 네. 남자분한테도 매력을 어필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도 윤주아 아나운서 앞에서 의자 꺼내주는 척하면서 매력을 또 어필해야 하고. 이런 매력의 어필이 있어야 서로 공감대가 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식하는 사람도 카카오를 샀대. 음. 뭔가 카카오가 매력이 있었는데 이거 뭐 매력을 못 느끼는 창업 상황. 회장은 갑자기 구속이 되고. 그래요, 그래요. 금리 인하 시즌 때 과연 이 주가가 부양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도 금리 인하 시즌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를 더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더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도 제대로 못 보고 지금 이런 악재가 터졌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해 그 주셨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 미국에는 구글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는 그냥 네이버하고 카카오였는데 그거 카카오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정말 몸집만 커진 것뿐이지 정말 매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카카오라든지 여타 다른 카카오 그룹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어떤 고민들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시청자 게시판 계속 입장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들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특히나 지난번에 금투세를 폐지를 하려다가 이게 무산이 됐어요. 다시 한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도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당이 있고 우당이 있죠. 여야가 있죠. 여야가. 네. 여야가 있죠. 그러면은 여야 쪽에서 가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솔직히 인물이 누가 좋다 해서 뽑는 것보다 과거에는 여당이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야당이 해야지. 네네. 그리고 야당이 했었으면 대통령이 나왔으면 이번에도 여당이 해야지. 네.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인물이 뭐가 중요해. 네. 당연히 4년에 한 번씩 누가 되든 좋아. 네네.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됐잖아요. 대통령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원래 금투세 부분이라는 거는 네. 사실 원래 폐지가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예전에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행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금투세 그때 발행했는데 네. 금투세 시작하면 대만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거를 이번에 다시 유예를 한 거였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네. 폐지를 하자. 진선중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무실 발산이거든요. 발산 네. 옆에가 가양이에요. 네네네. 그분이 가양 그쪽에서 그래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매번 지하철에서 인사합니다. 그분이. 인사를 하신다고요? 네, 그분이 인사를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도 아침에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다. 네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는 주식하는 쪽이잖아요. 네네네. TV에서 금투세 폐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뭔가 얄미워요. 근데 이 금투세 해가지고 네네. 뭐 해봐야 하지 않겠냐? 네. 무조건 해봐야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따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네네. 제가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지지율이 나오려고 하면 이 주식하는 인구인데 1,500만 명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죠? 1,500만 명이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네. 이 1,500만 명을 향해서 좀 두렵긴 하더라도 금투세를 폐지 및 유예를 하겠다로 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원래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했지만 이 투자자들의 민심이라는 게 아직 약간 이 금투세에 대해서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힐까요? 전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저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 고연을 발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저거는 어차피 누가 나오던 간에 금투세에 대한 폐지 고연을 발언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쑥 들어갔잖아요. 금투세 부분이.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금투세 쪽을 진행하자. 음. 근데 금투세는 이거는 폐지를. 어느 당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중간 입고 온 거야. 아, 그래요? 내가 빨간 예를 들어가지고 옷 입다가. 맨날 빨간색 입고 오면 빨간색 편 든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네. 어차피 금투세는 시행을 못 합니다. 금투세는 시행 못 하고요. 네.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는 저하고 같이 미장 갑시다. 왜냐면은 금투세가 되면은 소득 잡히지. 안 그래도 1년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주식해서 운 좋게 2천만 원 벌었는데 세금 거기서 반 정도 내야지. 건강보험 7만 원 냈던 거 또 10만 원 올라가야지. 종근 그러면 금투세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증시에 좋은 거 맞죠?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좋은 겁니다. 네네. 좋은 거예요. 부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시장이 뭐 종목만 빠지면 금투세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금투세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금투세는 아직 지금 시장은 폐지가 될 것이다. 그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게 또 경제 상황과 때려야 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아주 글로벌 이슈로는 미국의 대선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바이든의 다음 주자로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라든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내 유력 인사들이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한다라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미국의 대선 전국이 바이든 vs 트럼프에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리스 vs 트럼프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민주당의 주자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 시선이 민주당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국 대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그 후보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쪽으로 향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떨어져야 제 종목이 올라가겠죠.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TCCCT 그래야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지금 해리스라는 급부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또 최고 트럼프를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다?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네. 이제 다음 달이면 팟캐스트를 시작해요. 맞아요. 라디오 청춘에서 Hi, 미셸 오바마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올 거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트럼프 no No. 하면서 이제 엄청난 억양을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다. 미셸 오바마가 이런 기사가 뜨고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는 또 오바마가 바이든의 결정 정말 위대한 것.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쵸? 다른 사람들은 다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아직 오바마 전 대통령만은 해리스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는 건 미셸 오바마가 후보로 등판할 가능성을 남겨둔 것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미셸 오바마 부분도 있지만 네. 우리가 또 생각해 보자고요. 뭐죠? 뭐가 있죠? 이 오바마가 네네. 나중에 만약에 트럼프하고 네. 해리스하고 네. 1% 차이밖에 안 난다. 네. TV 토론회 이후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러면 오바마가 여기서 기염을 더 붓는 거죠. 그때 가서 그때 가서 해리스를 지원합니다. 파워를 아껴놨다가 파워를 아껴놨다가 그래요. 그때 마지막 비장무기에 오바마는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님은 정치하셔도 되겠어요. 공천을 안 주는데 어떻게 정치합니까? 공천을 안 해도 공천은 알지. 공천은 줘야지. 공천 자. 준다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뜻이 없으시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2차 있는 전지. 부분은 아무래도 2차 전지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진짜 또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5분밖에 안 남아서 5분밖에 안 남아서 네.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그 총격범이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럽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올라갈 타이밍이고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게 2차 전지주였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급이 더 꼬인 느낌?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수급이 더 꼬인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또 찍었고 싸우자.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네.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지지율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뭐 엄청 오른 줄 알았는데. 네, 엄청 운주가 왔는데.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해리스가 등판을 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뭐하고 나왔습니까? 바이든보다 싸우기 더 쉽다.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두렵다. 그렇습니다. 두렵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두렵다. 오히려 두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솔직히 이제까지 바이든한테 나이에 대해서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나이에 대해서 공격했잖아요. 네. 골프 50야드까지 칠 수 있냐고. 그런 것까지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해리스가 이제 젊은 트럼프한테 여성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트럼프한테 반대로 맹공격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오.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네. 제가 딱 봤을 때 네. 저도 원래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뉴스를 많이 보니까 네. 과거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싸움닭이구나. 오. 싸움닭이구나. 그래요. 이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든 회사 사람이든 엄청 많습니다.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아니 안 웃으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네. 성격이 싸움닭이다. 그래요. 남 얘기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싸움닭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거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트럼프보다 한층이 더 많은 헬리스가 지지율 지금 2%밖에 안 나는 네. 헬리스가 트럼프 정권법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대선은 해볼만하다는 거죠. 해볼만하다. 그쵸? 쌈딱끼리 만났다. 그리고 헬리스 예전에 바이든이 네. 선거 출마할 때는 선거 지원이 하루에 2억 7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많아봤자. TV 토론에 되게 많게 느껴지는데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1,000억이 넘었어요. 하루에 1,000억을 넘게 하루에 모았다고. 1,000억이 넘었었어요. 네. 이건 뭐냐? 네. 즉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네네. 저는 이 해리스하고 바이든의 노미스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미스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 누구 임무에 따라 가지고 그 노미스에 따라 가지고 경제 효과가 나아가고 주가도 상승한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해리스 부분이 해리스가 바이든하고 같이 연합적으로 해가지고 바이든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하면은 이 해리스 관련주의 친환경 정책주들, 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신재생, 네. 그 다음에 마리화나, 이런 연관된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은 과연 뭐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전적으로 2승 8패 2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해리스 뒤에 누가 있죠? 바이든이 있고 오바마가 있고 미셸 오바마가 있고 클린턴 쪽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쪽은 누가 있죠? 혼자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쵸. 대단한 거지만은 네. 그 지지 또 트럼프의 반미 트럼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이거는 해리스 대선 관련주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민주당 정책 관련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참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2차 전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어차피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로 집중됐던 시선이 민주당 쪽으로 좀 옮겨가게 된다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고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월에 인하가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전기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정말 반등의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웬만큼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기 위해서 시청자 게시판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입장하셔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 2시간 생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